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118권 작가의 책 쓰기 기술이고요. 오늘의 메시지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제가 책을 118권을 썼네요. 이런 숫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 강점은 꾸준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거예요. 나는 한 권도 못 썼는데 어떻게 118권의 책을 썼지? 물론 많이 썼다고 꼭 잘했다는 것보다는 책을 어떻게 보면은 쉽고 편하게 또 많이 쓴 게 제 강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들만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소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제 모든 강의 자료는 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수강용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책 쓰기 얘기지만 제가 정말 어떤 생각과 믿음의 전환으로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 변화된 스토리와 또 철학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책 쓰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상에 정말 수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만난 거는 정말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람 인자의 인자가 원인 인자가 아니라 실연자라고 하더라고요. 해석하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 좋든 싫든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어쨌든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모든 인연들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돈, 시간, 에너지를 쓰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가 잘난 사람이라서 이런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어떤 이 책 쓰기에 투자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의 차이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돈과 시간을 쓰는 곳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나요? 저도 직장만 다니다가 이렇게 1인 기업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작가들, 강사들을 만나면서 또 그런 꿈을 꾸게 되었었고요.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미 그것을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은 사업가를 만나면 되고,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작가를 자주 만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보험 업계에서 성공하시면은 이미 우리 잘하고 계신 우리 조현아 대표님을 자주 만나시면은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나연구소 대표이고요.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라는 온라인 출판사 대표이고, 한국작가협회 초대 회장이에요. 하는 일은 작가, 강사, 상담, 책 쓰기 코칭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5년 했고, 이제 2021년부터 1인 기업 시작해서 한 3년 차 됐네요. 어쩌다 보니 책을 좀 많이 냈습니다. 개인 저서 2권, 공저 한 13권, 전자책을 한 100권 정도 써가지고 한 118권의 책을 출판을 했네요. 물론 저는 이 짧은 책들을 많이 냈어요. 짧은 책을 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짧은 책들을 많이 냈고, 제 목표는 어쨌든 1000권의 책 출판, 그동안 230분 정도 이렇게 책 내고 작가 되게 도와드렸고, 1000명의 작가를 만드는 것이 제 1차 목표입니다. 저는 네이버에 일단 제 이름 치시면 제 활동 사항들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뭐든 이렇게 생산하고 만드는 게 되게 재미있어서 블로그도 한 어느 순간 8,900개 제가 포스팅을 했고 유튜브 영상도 한 1,300개를 올렸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의 질을 떠나서 이렇게 무식하게 뭔가를 많이 만드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어떤 저의 차별화된 강점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아까 윤아 대표님 말씀처럼 실행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자유로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남 눈치 안 보는 것들. 제 활동은 이런 인클의 강의 론칭했고 다양한 유튜브 방송들에 많은 출연을 했습니다. 책 쓰기 외에 인간관계,
원하는 것 이루는 법 등 다양한 또 강의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시간 오셨는데요.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서 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저는 뭐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남들처럼 그냥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을 때, 한 30 후반쯤 됐을 때, 되게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만났어요. 되게 의아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지? 되게 혼란이 쌓였습니다. 저는 되게 착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뭔가 다른 일을 알려고 알아봤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제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였었는데,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깨달았죠. 지금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데 매일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매일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또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글을 썼습니다. 주로 초반에는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 너는 누구이냐? 나도 모르겠다 하고 발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몇 가지 쓰고 발행하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 자신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써서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에다 그런 짧은 정말 일기장처럼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 또 제 생각, 마음, 감정들을 관찰하고 일상을 기록하는 글들, 이런 글들을 많이 썼어요. 이게 다 나를 알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말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몸이 아팠던 하루 이틀 빼고는 매일매일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글쓰기가 습관이 되었고, 이제 어떤 일상을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 처음에는 이제 저기 운이 쌓인다는 말을 몰랐었는데, 제가 어쨌든 온라인상에 수많은 글을 썼던 저의 그 행동과 제가 써놓았던 글들이 운이 되어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정말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자유롭고 행복한 1인 기업 사업가가 되었고, 늘 남이 쓴 책을 보고 남의 강의만 듣던 소비자에서 지금은 제가 책을 쓰고 어떤 강의를 하는 생산자가 되었죠. 늘 왠지 감정과 마음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의 시작이 이제 글을 쓰면서 일어난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가 이제 책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떨결에 책을 몇 권 써보고 책 쓰기에 재미를 붙였고 또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걸 통해서 많은 책을 쓰게 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변화와 성장에 된 경험으로 많은 분들께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죠. 정말 남이 써놓은 책 100권, 200권 보는 것보다 내가 써보는 한 권의 책이 훨씬 더 강력하고 남는 게 많고 성장을 더 빨리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시간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잖아요. 정말 이런 관점 그치, 바꾸는 게 그래야지 그런 말 되게 나오지. 중요하고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지나간 시간이 아쉽고 미련되고 후회가 되는데 이 관점을 바꾸어서 온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남은 다가올 시간들이 굉장히 어떤 설레임과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 저희의 목표는 정말 무한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것, 막힘없는 글 쓰는 것, 처음으로 책을 내고 작가가 되는 것, 뭐 네이버에 인물 등록된 사람이 됨으로써 대한민국 상위 2.7%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이런 방법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내고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죠. 요게 이제 빈자리는 오늘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자리입니다. 자, 우리 개척영어연구소 우리 조윤아 대표님을 제가 한 2년 전인가 같이 공저에서 만났었는데요. 정말 그 이후로 또 많은 책들을 내시면서 어떤 책이라는 결과물보다 내면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많이 자신감도 많이 생기시고, 자기 강점도 많이 돌아보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활동을 왕성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다고 좋습니다. 물론 다 책 낸다고 다 잘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 책을 낸다는 것은 글을 쓴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내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사업도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범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파이팅! 자, 여러분은 지금 생산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소비자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도 이 책 부의 추월 차선을 한 30 중반대 보고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저의 삶은 소비자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리더와 부자들은 모두 다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생산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진 게 한 30 후반대였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라고 하면은 책을 보는 사람이고 책을 쓰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죠. 그 생산자라고 하면은 책을 쓰는 사람, 뭔가 콘텐츠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생산자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관점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한번 어쨌든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신기한 변화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냥 독자의 눈이 아닌 이제 작가의 눈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보이던 내 앞에 있는 그런 책들이 이제는 조금 달라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왜 저런 표지를 했지? 왜 저런 목차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냥 단순히 글 쓰고 책 한 권 내는 거를 넘어서 어떤 의식이 확장되고 뭔가 많은 것들이 보이는 정말 내 경험이 가치 있게 보이고 내 인생 모든 것이 책에 소재로 보이는 이런 놀라운 효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떤 생산자의 눈을 갖게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의식이 많이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앞쪽에는 뭐 이런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 이런 마인드에 대한 얘기와 이번은 뭐 책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뭐 책쓰기 방법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서 앞쪽의 스토리들을 이런 마인드 같은 거를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글을 쓰는 거와 이 책을 쓴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글쓰기와 이 책을 낸다는 어떤 게 다른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것만 조금 개념을 잡아도 이 책 쓰기가 많이 부담이 내려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차이점 전에 공통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글쓰기와 책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쓸 수 있죠. 이 마음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 같아요. 그리고 이 성장과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쓰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많이 쓰면 솜씨가 늡니다. 어쨌든 잘 쓰면은 우리가 수익화, 콘텐츠, 브랜딩, 내일에 도움이 되죠. 요즘에 현실적으로 뭐 책 판매해서 돈 많이 벌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책을 씀으로써 그런 내적인 성장과 또 외부에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뭐 개인 코칭, 컨설팅 등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포커스를 잡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만 좀 개념을 잡아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일반적인 글쓰기는 뭐 어떻게 그냥 막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책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도 내가 하는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하는 게 제일 우선시한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이 누가 보면 좋을 책인가, 누구에게 도움되는 책인가, 요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책을 쓰시면은 또 그렇게 결이 맞는 글들이 써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제가 1인 기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들, 그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들을 쓰게 되겠죠. 우리가 책을 제일 먼저 할 때는 과연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독자는 누구인가요? 자, 다음은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되죠. 우리가 뭐 일반적인 글쓰기는 명확지 않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아무튼 책을 쓴다는 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은 중간에 지치고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내가 이 어떻게 보면 처음엔 다 힘들어요. 힘든 책 쓰기를 왜 하려고 하는지 스스로 한번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은 그런 힘든 고비들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책을 써서 나를 홍보하고 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쓴다.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쓴다. 또 브랜딩, 수익화, 네, 모든 건 다 옳고 맞고요. 중요한 것은 그걸 스스로 명확히 한번 정의를 해야지만 어떤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득이죠. 독자의 이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글쓰기는 돈 주고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도 필요 없죠. 하지만 이 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독자들이 그들의 어떤 소중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쓰는 책을 독자들이 보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면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마음의 위안, 자신감, 어떤 삶의 방향성, 용기, 뭐 가이드라인들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책을 쓸 때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독자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시면은 좋습니다. 자, 다음은 방법. 우리 글쓰기는 뭐 그냥 방법 고민할 필요 없죠. 하지만 이 책 쓰기에는 어쨌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내가 쓰려고 하는 책의 어떤 기획, 뭐 컨셉, 목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전략을 좀 세우면 좋습니다. 혼자가 부족하면은 어떤 경험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이나 코칭도 받으면 좋고요. 뭐 요즘 책도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종이책, 전자책, 종이책도 공저랑 개인저서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다양한 장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컨셉에 어쩔 쓸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죠. 글쓰기는 뭐 분량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책 쓰기에는 엄연한 분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 보통 개인저서 같은 경우에는 A4로 한 100장 내외 정도 보통 쓰고요. 또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하는 공저 같은 경우에는 A4 한 7장에서 한 20장 정도 그런 분량이 필요하고요. 또 제가 많이 하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A5로 한 30장 정도 이 정도 분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책 쓰기에는 또 분량이 존재한다. 이거 염두에 두면 좋고요. 다음 어디에 쓰냐? 우리가 뭐 일반적인 글쓰기는 어디에 쓰든 문제 없죠. 일기장에 쓰든 내가 혼자는 메모장에 쓰든 온라인에 쓰든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상에 많은 글을 쓰기 노출을 많이 드려요. 그래야지만은 어떤 홍보 효과가 있죠. 내가 잘 또 나를 홍보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책 쓰기는 어떤 보통 한글에 많이 쓰는데 이런 한글 원고에 쓴다는 이런 또 차이가 있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독자, 이유, 이득, 방법, 분량, 원고 요 정도만 좀 감을 잡으셔도 내가 일반적인 글쓰기와 책을 쓴다는 것은 뭔가 다르구나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글쓰기 효과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정말 글을 쓰면은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복잡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글쓰기는 최고의 자기 개발이 됩니다. 우리가 또 쓴다는 행위는 안에 거를 밖으로 꺼낸다는 행위이죠. 우리의 어떤 힘들고 아픈 마음과 감정들이 많이 가벼워지고 정화되고 치유가 돼요. 정말 글쓰기가 최고의 명상이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쓰면은 이 글을 쓴다는 자체가 나와 소통하고 나와 대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는 사람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정말 글쓰기가 최고의 자기 개발이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것도 우리가 표현력과 말 주변도 늘고 또 내 글을 통해서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정말 글쓰기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 영어, 단어, 수학 공식이 아니라 정말 글쓰기라는 생각들을 저는 제 체험으로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면 좋은 점들이 더 많더라고요. 뭐, 이 어려운 책을 썼다는 거에 대한 나의 스스로의 만족과 주변의 칭찬들이 많이 있죠. 성취감, 자신감, 자부심들이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전문가로 인식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어떤 분야의 책을 썼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겠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또 온라인상에 많은 노출과 되면서 내가 쉴 때에도 나라는 사람과 내 상품, 내 서비스들을 또 홍보해주는 고마운 어, 때가 되는 거죠. 뭐고 왜? 또 정도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또 수익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책 쓰기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우리가 좋은 글, 좋은 책들 이런 것 같아요. 뭐 공감, 위로, 울림, 정보, 자신감, 용기, 깨달음을 주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책의 특징은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좋았다 보다 정말 그 사람을 책을 보고 행동하게 한다면은 제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책을 내는 데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이제 크게는 종이책과 요즘 많이 쓰는 전자책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종이책도 뭐 내가 혼자 단독으로 쓰는 개인 저서가 있죠. 개인 저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책을 내는 출판도 많이 있지만은 크게는 뭐 기획, 자료 출판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정말 뭐 인쇄를 계약금을 받으면 출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어느 정도 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책을 쓰면은 뭐 주변에 팔아줄 사람들이 많고 나도 혹시나 사업하거나 강의를 다니면 책을 팔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비용을 투자해서 바로 책을 낸 것도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요즘 또 많이 진행하고 저도 진행하고 있는 이 공동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이렇게 책을 만들기 때문에 개인저서 대비 어떤 분량, 시간,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책을 처음 내보시는 초보분들에게는 공동저서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서 공저를 한두 번 정도 경험을 쌓고 다음에 개인저서를 쓰는 것, 그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개인저서 하겠다고 했다가 도전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제가 봤거든요. 아까운 돈 날리는 거죠. 우리 지금 조나 대표님께서는 되게 그런 좋은 절차를 밟고 계신 것 같아요. 공저 몇 번 해보고, 전화서 내고, 개인적서까지. 이런 프로세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D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주문 생산 방식 그래서 미리 뭐 1, 2천 부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주문 들어오면은 책을 인쇄하는 그런 방식의 출판도 있고요.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렵죠. 그리고 뭐 단순히 이렇게 ISBN 없이 그냥 제본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자책이죠. 일단 후반에 전자책 관련해서 출판하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전자책을 ISBN을 받아서 유통 사이트를 통해 출판을 하면은 알라딘, 예스14, 교보문고 등에 다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인쇄가 평생 들어오죠. 전자책의 장점은 출판이 되게 쉽다는 거예요. 방법만 배우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장르의 책을
다 편하게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전자책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어떤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같은 이 전자기기로 보는 책을 통틀어서 말하죠. 유통 과정은 크게는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우리 요즘 흔히들 많이 하는 크몬 같은데 이런 재능 기부 사이트에 어떤 ISBN 없이 그냥 단순히 PDF로 바꾸어서 출판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금원 같은 데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나 그런 소설 같은 건 안 되고 오로지 어떤 정보와 노하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책들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만의 정보성 담은 그런 주제가 있다. 그러면 금원 같은 데 책을 등록하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우리가 정식으로 이 ISBN이라고 하죠. 이게 모든 종이책에는 다 붙는 이제 쉽게 말하면 바코드죠. 이제 국제편 도서번호라고 하는데 ISBN을 받은 정식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전자책의 장점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종이책 대비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데 드는 돈, 시간 비용이 훨씬 적게 들죠. 우리가 종이책은 최소 물론 공조는 좀 더 싸요. 몇백에서 몇천까지 들고, 보통 6개월에서 1, 2년 많은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전자책은 빠르면 3일 만에도 쓰는 분도 계시고요. 길어도 한 달이면 다 책을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이 판매가 됐을 때, 이제 인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종이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첨부를 찍어. 그러면은 이 첨부에 대해서 판매된 부서에서 많아봐야 10%가 인쇄죠. 하지만 전자책은 이제 책값의 40에서 70%의 인쇄가 평생 들어옵니다. 이런 또 차이도 많이 있죠. 또 전자책도 ISBN 받아서 한 권만 내어도 이렇게 네이버에다가 인물 등록을 작가로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물론 검색으로 책을 사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나 도서관, 기관, 단체들에서도 공적으로 책을 많이 사합니다, 책을. 그래서 저도 봐도 개인 매출은 한 1, 20%, 한 8, 90% 기관 매출이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되게 판매도 확장성이 되게 있습니다. 전자책은 어쨌든 판매 부수와 매출을 수시로 내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분량이 적어도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책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전자책에 대해서. 저도 이거 ISBN 받은 책을 낸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제가 2021년도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1년에 전체 매출이 한 28만 원? 얼마 안 됐었는데, 이제 작년에는 또 3개월 만에 매출이 재작년 전체의 2배를 넘어갔더라고요. 물론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책 금액을 올리고 조금 그런 효과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 좀 체감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1년에 매출이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종이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차이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요즘에 오프라인 서점들이 어려워요. 우리와 교보영풍과 함께 국내 3대 바늘에서 얼마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동네 서점들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만큼 사람 종이책을 많이 안 보는 현실이에요. 전책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보고 있죠. 이 세상이 좀 더 디지털화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코로나도 한몫을 했죠. 아마 이런 추세는 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출판사의 어떤 판매량을 봐도 종이책은 소폭 증가, 전자는 훨씬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도 매년 급성장할 정도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책을 쓰신 분들, 앞으로 쓸 분들, 저처럼 이렇게 코칭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공조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내고 다 작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코칭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많은 감사한 후기들도 써주셨네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인드와 그런 신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저도 이런 마인드가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또 책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 생각과 믿음에 바꾸는 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책을 쓰나, 책은 정말 그저 뭐, TV에 나오는 그런 교수들, 잘난 사람들이 써야지. 그리고 요즘은 일반인들 책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전문가라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배움과 경험들은 그게 모든 책에 다 소재가 되고 그런 나의 경험과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글 쓰고 책을 쓰면 되고요. 자, 우리 뭐 그동안 많이 망설였잖아요. 남들 다 책 쓰는데 아유 아직 나는 뭐 경험도 없고 부족하다 많이 망설였죠. 자, 언제나 이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입니다.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룹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지. 한번 경험해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쉬워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 우리 언젠간 다 죽습니다. 정말 우리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정말 죽을 때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한 한이 있으면은 정말 너무 슬프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되게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말 내가 죽기 전에 그런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한 피눈물 흘리지 말아야겠다. 제가 이때 그런 결심을 하고 나서 되게 실행력이 좋아졌어요. 이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니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미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추진력, 이제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아마 그것이 한번 죽음 가까이 가본 경험이 그렇게 저라는 사람을 바꿔놓았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서 깨달은 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아직 나는 부족해요. 이런 말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나 자신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분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의 어떤 전환들이 제가 많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자, 우리 이미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뭐 직장, 사회, 지금도 너무 많은 분들이 배우러만 다니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워서 아는 거는 많고 머리는 무거운데 어떤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배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배운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뭐 책, 영상, 이런 강의라는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필요한 분들 위해서 실행을 하고 아웃풋을 내면서 어떤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우리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그죠? 내가 이제 배운 것들을 필요한 분들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걸로 뭐 수익화도 하고 돈도 벌어야죠, 이제는. 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그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요거는 하루 동안에 이 짧은 전자책을 완성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거를 한 60권 정도 매주 반복을 하면서 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경험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떤 책의 소재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뭐 책이든 뭐든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그렇게 시간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또 뭐 되게 상식 밖의 책을 하루 만에 쓴다는 것은 하지만은 정말 시간을 어떤 하루라고 제한을 하고 몰입하고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그런 결과물이 더 나온 거 우리는 어떤 잠재력들이 많이 끌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어떤 중요한 게 환경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쓰고 싶으면은 내가 책을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이런 책들을 하루 만에 거의 썼죠. 물론 하루 만에 쓰기 때문에 조금 분량이 작고 오타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하루에 한 권을 완성해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정말 안에 있는 잠재력들이 많이 끌어져 나오는 그런 원리를 활용하는 건데, 뭐 제가 겪었던 우울증에 대한 것들, 뭐 건강에 대한 조건들, 또 이 유교 문화의 중심지 안동에 살며 느꼈던 유교 문화의 문제들, 또 금강산을 공짜로 방문한 저의 경험, 또 직장 퇴사와 그런 포부, 또 블로그에 많은 글을 쓰며 느꼈던 것과 저의 변화된 이야기들, 주변에 여러분들 사람들 많으시죠? 뭐 딸에게 쓰는 편지, 아내 이야기, 또 제가 20살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또 직장 동료 이야기들 다 책으로 썼고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양오행, 마음 공부, 시간과 죽음에 대한 통찰들 다 책으로 좀 써봤고요. 위린기업 사업 관련 책들,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자기 개발 책들, 자신감, 마음, 운, 실행력 다 한번 책으로 써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글쓰기 관련 책들, 감정 정화 치유, 자기 발견, 시집, 그림책 이런 다양한 책들을 다 써봤는데 아무튼 내가 매주 한 권 이 책을 쓴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이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그런 거에 돌아가니까는 정말 계속 그런 것들이 끌어져 나오는 이런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 쓰기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많은 전자책들을 또 출판을 이렇게 해서 또 저만의 인생이 변하는 온라인 서점에다가 많은 책들을 출판하고 내적인 성장과 또 인생은 뭐 덤을 따라오는 거고 이런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책은 다 내 얘기를 쓰는 거죠. 자기 얘기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이 어떤 제일 좋은 책의 소재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방법보다는 그런 환경, 의지, 마인드 영역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이런 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면은 가능해요. 뭐 책 쓰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책은 분량을 많이 써야 돼, 정말 내용을 잘 써야 돼, 이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시간이 없다는 게 보다는 우리가 어떤 뭐 하루만 하루 몇 시간 이렇게 약속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또 그 시간에 이렇게 몰입해서 집중을 하면은 이 긴장감이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폭발적으로 글이 써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나의 경험을 담았을 뿐인데 정말 보는 타인에게는 어떤 간접 경험이 되고 또 공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역시나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중요하더라고요. 나에 대한 관점, 시간과 경험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정말 제가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배웠던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뭐든 잘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쓰는 거죠.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타인을 많이 의식해요. 사실 우리 나무한테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너무 타인 의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쓰는 것은 내 마음이요. 내 책에 대한 어떤 판단은 내 영역 바뀐 독자의 몫이죠. 자, 우리가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욕심은 버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에 몰입해서 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적으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만 쓸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경험과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초보는 왕초보를 가르쳐라. 예,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오히려 또 분량이 적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책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일상의 언어로 쉽고 편하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느낀 어떤 책 쓰기 마인드와 방법들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뭐 제 주변에 이렇게 블로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이 뵀는데요. 어떤 분은 그랬어요. 아이고 블로그 하러 쓰는데 9시간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블로그 하나 9시간 걸려버리면은 그분이 한 달에 몇 개나 포스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때요? 일단은 힘들죠. 힘들면은 지칩니다. 또 지치면은 하기 싫어지고 결국은 오래 못하고 안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글쓰기, 책 쓰기 외에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좀 관점을 바꾸고 약간 몰입해서 어떤 하는 것들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야 되죠. 네. 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걱정 많이 하세요. 아이고, 내가 쓰는 책을 누가 어떡하나. 근데 뭐 우리 책을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보는 게 아니죠. 정말 딱 지금 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면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어떤 내가 쓴 책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뭐 그렇게 유명한 작가들 아니잖아요. 뭐 욕심을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쓰시면 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정말 고정관념들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옛날에 다 제 모습이었죠. 아우, 책은 정말 뭐 전문가,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써야지요 싶었는데 정말 전문가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쓰니까는 전문가가 되고 또 사람들 전문가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국문학과 안 나왔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책은 문장력이 좋지 않으면 되게 쓸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죠. 뭐 교정교육에도 많이 되어 있고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문장력이 좋은 그런 책들보다 이 공감되고 편하게 잘 읽히는 그런 책들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뭐 책에 쓸만한 내용이 없는데요. 뭐 우리의 어떤 경험, 배움, 감정, 일, 직업, 가족, 사는 곳, 희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 하세요. 아우,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었는데요. 뭐 책을 쓰려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이미 살면서 수많은 경험, 배움, 지혜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남이 쓴 책을 너무 많이 본 사람들, 나도 모르게 이 남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죠. 또 책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많이 안 봤기 덕분에 또 자신만의 독창적인 또 글을 쓸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나는 정말 살면서 뭐 그런 큰 사건, 교훈, 지혜가 없는데요. 자, 내가 일상적인 내기를 적어도 이 보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건 서로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뭐 책은, 아유, 저는 아직 뭐 나이가 어린데 뭐 책은 60, 70 나이 많은 사람만 써야 되지 않는가요? 정말 우리는 딱 지금 내 경험 필요한 사람 위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기억력은 약해지고, 머리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언제나 글을 쓰고 책을 쓰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아이고, 책 쓰려면 종이책 저 뭐 분량 많이 좀 못 쓰는데 이런 말씀. 자, 요즘은 정말 정보 과잉 시대고 너무 두꺼운 책은 부담스럽죠. 저만 해도 뭐 사놓고 안 보는 책들 수두룩합니다. 언제 볼지 알 수 없어요. 모든 책은 다 나름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은 지금은 디지털화 시대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우 책에는 밝고 이런 긍정적인 말만 써도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람 사는 거는 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살면서 아픔, 고통, 허물,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편하게 어떤 드러낼 때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죠. 너무 좋은 말만 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죠. 그리고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우리 너무 많은 사람을 염두에 두면은 내 글이 장황해집니다. 그래서 딱 내가 내 책을 도움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책을 쓰면은 또 그들에게 도움되는 책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들 많이 바꾸면은 책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공감, 공감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뭐 책에 많이 쓰면 옛날에는 굉장히 뭐랄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뭐라 그랬죠? 뭐 자신감도 없고 그런 실행력도 없고 늘 코 끙끙 앓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매일 글을 쓰고 많은 책을 내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어떤 무한한 용기와 자신감들을 많이 얻었어요. 어쨌든 제가 쓴 책들을 이렇게 118권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시선들을 많이 보내죠. 자, 우리가 한국만 써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을 매일매일 받는 사람의 그런 자존감, 영혼은 얼마나 클까요? 그죠?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하죠. 어쨌든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될 큰 자신감, 자부심,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 덕분에 어떤 저만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만들어졌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고, 뭐, 외부에서 의뢰받는 책 쓰기 강사가 되었고요. 또 제가 써놓은 수많은 책들이 강의 자료가 되고, 또 사업 아이디어로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자동화 수익도 되고 있고, 또 어떤 제 복잡한 생각, 마음, 감정이 정리가 되고,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이렇게 많은 글들을 발행하고 쓰면서 되게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에 인물 등록된 작가가 되었었고, 뭐 제일 좋았던 것은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또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스스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글쓰기 어렵고 두렵잖아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뭐 많은 분들 하는 일 다 비슷해요. 우리 책지 강사들 다 이런 일 다 하죠. 일단은 뭐 말하듯이 쓰는 거죠. 그냥 친구에게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어쨌다, 마음이 아프다, 좋았다, 어쨌다. 말하듯이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신 있게 쓰는 거죠, 그죠? 뭐 잘난 사람이 글 쓰고 책 쓰고 하나요?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쓰는 거죠. 너무 뭐 강의 많이 듣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나만의 스타일대로 나의 문체로 자유롭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게 뭐 정답이 있나요? 저라고 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쓰려기보다 진솔하게 쓰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어떤 너무 이렇게 잘 쓰려는 그런 기교보다는 어떤 메시지와 내용에 집중해 보는 거고요. 자, 우리 뭐 글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엉덩이로 쓴다는 말처럼 결국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열고 많이 타자를 두드리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고 잘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만으로는 글이 써지지 않잖아요. 계속 써봐야 되는 거죠. 잘 쓰든 못 쓰든 언제나 뭐 책상이 앞에 있어도 가서 앉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죠? 내 책상이 1m 앞에 있지만은 컴퓨터를 켜고 이 타자를 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은. 그래서 요런 6가지가 제가 많이 생각하는 조금 글쓰기가 편해지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뭐 결국은 우리가 뭐 고객이 왕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장사하는 사람도 고객이 왕 그러지만은 정말 장사가 너무 안 되면은 고객들의 어떤 친절한 미소와 서비스가 안 나오겠죠. 우리가 결국 내가 쓰는 이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거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독자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위해 글 쓰고 책 쓴다는 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글 쓰고 책을 쓰지만 결국은 남에게도 분명히 도움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렇게 해서 특히 우리 4, 5, 60대 여성분들이 되게 자존감이 많이 낮으신데 어떤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어쨌든 저쨌든 힘든 애 적어놔도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글을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거에 조금은 가벼워져도 됩니다. 네, 정말 사람 우리한테 큰 관심 없어요. 당장 뭐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내일로 머리 아픈데 그죠? 남의 얘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내용들, 원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의식할 필요 없어요, 남들. 아직 주제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1시간 반에 끝내려고요. 정말 책의 소재와 주제는 무궁무진 많죠. 일에 대한 것들, 뭐 특별한 경험, 아픔, 사상과 철학, 내 인생의 사건, 특별한 취미, 목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고 싶은 얘기들, 나의 관심사, 뭐 외국 다녀온 일들, 여행에 대한 것들, 생활 가이드 등 정말 책에 대한 소재와 주제는 무궁무진하죠. 일상의 모든 게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자, 제목 짓기 어려우시죠? 이런 제목들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직장과 일에 대해 하면은 나는 어쩌다가 왜 뭐가 되었나, 되었다. 나는 왜 보험 설계사가 되었나, 그죠? 나는 왜 책쓰기 강사가 되었나, 궁금하죠? 또 나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 뭐뭐 하는 방법, 뭐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폐암, 다이어트,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것들. 뭐 고등학교, 대학교를 뭐 공무원을 그만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성공하는 방법들, 나의 꿈과 미래, 나는 뭐뭐가 좋다, 싫다, 또 어떤 뭐뭐 설명서 다루는 법, 뭐뭐 하는 법, 뭐뭐 했으면 좋았을 것들, 뭐 인생 깨달은 것들 숫자, 이런 모든 게 다 책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자, 제목 팁 좀 더 추가하면은 요즘에 이런 질문형 제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뭐뭐 왜 하는가,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왜 글을 써야 하는가, 이런 질문하기. 이 숫자들은 사람들 되게 인식을 명확하게 잘하죠. 몇 가지 습관, 원칙 이런 것들, 50 이런 것들 되게 호기심 가는 제목들이죠. 노하우형, 뭐뭐 하는 방법, 기술, 가이드, 법 이런 책들 많이 제목으로 지으시죠. 언제나 우리가 보면은 모든 거에 대한 수요는 초보들이 제일 많아요. 그분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뭐 왕초보, 뭐 쉬운,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들 갖는 또 키워드 중에 하나죠. 또 사람들을 담는 거죠. 여자들, CEO들, 중년들, 엄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또 관심들을 갖겠죠. 또 이 책이 어떤 이야기인가, 뭐 김 부장의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그죠? 무기가 되는 이야기, 어떤 회사 이야기, 아티스트 이야기, 이렇게 무 이야기인지를 제목으로 쓰는 거죠. 또 나만의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많이 쓰죠. 공식, 이론, 법칙 이런 것들도 괜찮죠. 이런 제목들을 요즘 많이들 쓰는 제목 중에 하나죠. 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많이 책을 팔리는 책을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좋죠. 어떤 우리의 특정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떤 노하우와 방법을 전달하는 책들, 이런 책들이 판매량은 많이 늘 수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이런 책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시나 소설 에세이는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주제라기보다는 좀 자기 만족 성향이 강하고 나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와 방법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책을 쓰면은 조금 더 많은 판매를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는 일반적이지만은 그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특별함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노하우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빨래 잘하는 법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라면 잘 끓이는 법, 이런 것들도 정말 누군가에게 되게 필요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죠. 나한테는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찾아보면은 그런 건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왜 책을 쓰고 싶은가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왜 책을 쓰고 싶나요? 그냥 남 쓰니까 뭐 따라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각자의 목적이 있겠죠. 그것들 서로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책을 통해서 정말 인세를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을 써야 되고요. 정말 나는 책을 쓰는 목적이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다. 아니, 보든 안 보든. 그러면 또 그렇게 맞는 책을 쓰면 되는 거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할 거야. 그러면 또 그런 강의할 수 있는 목차를 짜야겠죠. 이런 어떤 이런 우리의 니즈에 맞는 그런 책들을 쓰면은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자, 이것들이 뭐 제가 꾸준하게 책을 쓰는 이유이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써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이유가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정말 나를 모른다는 건 되게 서글픈 일이죠. 나를 알기 위해서. 또 내가 살아온 인생과 추억을 기록해야죠. 정말 기록이 없으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인생은 뭐 왔다 가는 건데. 우리 뭐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도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책을 남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죽기 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배움과 지식을 정리해야 되죠. 이게 정리 안 하면은 정말 엉켜 있잖아요. 내 마음과 어떤 감정의 정화, 치유, 자신감 위해서 써야 되고, 자, 우리 언젠간 다 죽습니다. 내 소중한 자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어떤 경험, 삶의 지혜, 철학들을 물려줘야죠. 이게 우리 같은 지성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 평생 일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놀 때나 쉴 때나 잘 때에도 어쨌든 나를 홍보해주고 내 사업을 홍보해주는 그런 시간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브랜드와 콘텐츠를 또 알리기 위해서 어쨌든 내 고객들에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신뢰성, 믿음,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혹은 자동화 수익 위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가 책을 쓰는 이유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책을 쓰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짧게 전자책 출판하는 방법 조금 말씀드리고요. 9시 반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책 구성은 우리 일반적인 종이책이랑 비슷해요. 뭐, 표지 들어가야 되죠. 표지에는 제목, 부제, 지은이, 출판사,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목차, 본문, 에필로그, 판권지, 이런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프롤로그 그러면 흔히 뭐 책의 머릿말 그래서 책에 대한 소개, 내가 책을 쓰는 이유 등 들어가면 되고요. 에필로그는 어떤 책을 쓰는 소감,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넣으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판권지는 우리 모든 책에 다 들어가는 거죠. 내 판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목, 발행 날짜, 지은이, 출판사, 가격, 저자 연락처, 저작권 문구 이런 걸 넣으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한글 파일 적어서 이거를 PDF로 바꾸어서 이제 출판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목차 구성은 주로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의 시간의 흐름 이후에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직장인에서 1인 기업이 된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로 가서, 이제 제 직장 생활에 대한 했던 것들, 내가 왜 1인 기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지, 만난 사람들, 배움들 적겠죠. 뭐 현재로 와서 지금 내가 하는 일들, 어떤 1인 기업의 장단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적겠죠. 미래로 갑니다. 앞으로 나의 목표, 꿈, 희망, 전망, 마지막에는 우리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1인 기업을 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경험, 느낌 메시지, 어떤 거에 대한 경험이 있죠. 요번에 저희 공저 6편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느꼈던 어떤 죽음 가까이 간 경험들,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 느낀 점을 쓰는 거죠.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죽음이 현실임을 느꼈고, 시간의 유한성, 삶 소중함 느꼈죠.
마지막에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느꼈다. 근데 당신도 이렇게 해봅시다. 정말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자. 이런 메시지를 담았죠. 이런 목차 구성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 문단과 문장의 차이는 단히 아시잖아요. 한다 해서 한 줄이 문장이고, 이런 문장들이 모여 있는 게 문단이죠. 전자책은 이렇게 문장과 문단을 좀 나누어 주면은 가독성이 좋아지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육하원칙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 육하원칙을 좀 참고하면은 그 문장을 만들기가 조금 수월해지죠. 자, 목차 구성은 종이책처럼 1, 2, 3, 4, 5, 6, 7장 이렇게 장을 쭉 이어서 그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크게 1장, 2장, 3장 1부, 2부, 3부 나누고 거기 안에 또 세부의 장을 넣는 이런 형식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어쨌든 내 책의 내용에 맞게끔 구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자책은 꼭 정해지건 아닌데 저는 주로 이제 A5, A4의 반이죠. A5 양식을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책은 주로 핸드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A5 양식으로 많이 쓰고 요즘 대부분의 전자책 플랫폼들이 이 본문은 12포인트로 많이 쓰라고 해요. 본문은 12포인트 한글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200은 행간글에서 이제 한 줄과 한 줄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이게 너무 좁으면은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00 정도 세팅을 해주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 부호 같은 것도 잘 쓰면 좋고요. 또 전자책과 아까 말씀처럼 한 네다섯 줄 정도 쓰고 이렇게 엔터 쳐서 행가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종이책은 보통 문단을 붙여 쓰기도 많이 하는데 전자책은 이렇게 띄워줘야 이 보는 사람이 보기 편하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상업용으로 전자책을 판매할 거기 때문에 무료 글꼴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한글이나 PPT에 제공되는 거는 무료가 아닌 게 많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네이버 무료 폰트나 이런 눈누라는 사이트 같은 데에서 무료 글꼴을 다운받아서 그 전자책을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이런 조선 굴림체, 나눔 고딕 이런 게 무료이면서도 가독성이 좋아서 이런 것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조선 굴림체나 나눔 고딕, 나눔 명조. 요즘엔 조선 굴림체 많이 거의 쓰고 있어요. 저게 제일 이뻐가지고. 요즘에 어떤 퇴고라고 하죠. 내가 쓴 원고에 대한 오타나 띄어쓰기 맞춤법들을 이렇게 되게 편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저는 좀 네이버 글을 제일 많이 써요. 요거 이제 검사기를 이제 우리 원고를 복사해서 집어넣고 검사기 누르면은 가운데처럼 어떤 맞춤법 틀린 거, 표준어 틀린 거, 띄어쓰기를 다 잡아줍니다. 근데 원고를 다 쓴 뒤에 이런 검사기를 통해서 태고하면서 이런 것들 다 잡아낼 수 있죠. 요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자, 표지 다 내가 만드는데 요즘에 우리 대부분 디자인 작업들 미디 캔버스나 캔바들 많이 하시죠. 이런 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전자책에 대한 표지 양식들이 있어요. 그런 들어가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에다가 제목만 바꾸고 이름 넣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어떤 되게 이쁘고 세련된 표지들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 너무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죠. 표지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지는 이거를 JPG 파일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한글 파일 첫 장에다가 입혀 주시면은 깔끔하게 전자책 표지도 한글로 옮길 수 있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PDF로 바꾸어서 출판을 이제 해야겠죠. 요즘에 유통 사이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 저는 오른쪽에 뉴페이퍼라는 요런 사이트, 뉴페이퍼라는 사이트를 써요. 뉴페이퍼는 이제 책을 등록하는데 분량 관계없이 1,000원 드는데 여기에 장점은 분량에 대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워낙 또 책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다른 사이트들은 자꾸 분량에 대한 조건을 걸어서 우리 초보자들 좀 책 내기는 어려운데, 뉴페이퍼는 아직까지는 분량에 대한 조건이 없어서 우리 초보분들이 하기는 제일 좋습니다. 뭐 등록하는 방법은 유튜브 치면 다 나와서 이건 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런 방법들은 유튜브 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다가 뭐 책의 제목, 내용, 블로그 속에 다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고, 원고 쓰는 것들 이런 절차대로 파일을 등록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자, 우리가 유통되는 사이트도 아까 말씀처럼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교보, 와이투브, 북푸브, 오디오북, 밀리서재, 북커스 등 9개의 사이트에 다 책이 등록이 되는 거죠. 인쇄 비중은 좀 다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 책값의 40에서 70%의 인쇄가 물론 판매돼야겠죠. 이제 평생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유페이퍼라는 곳에 내 책을 등록하면은 끝나요. 그럼 유페이퍼라는 데에서 ISBN 코드를 발급받아 주고 유통사에다 책을 유통을 다 해주고, 이제 책이 판매되면은 이제 수수료와 세금을 조금 떼고 다 인금을 다 해줍니다. 정산을.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고 편하게 되어 있죠. 네, 정리하면은 이렇게 9개의 사이트에 책이 올라가고 40 또는 70%의 인세가 평생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뭐 이페이퍼 이렇게 관리라는 데 들어가서 판매 내역을 보면은 내 책이 판매된 날짜, 책 제목, 유통 사이트 내용들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전자책을 분량이 많든 적든 ISBN을 받아서 한 곳만 등록하면은 네이버에다가 인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자기 이름을 쳐서 나온다는 거는 되게 어쨌든 보람되고 큰일이죠. 정말 이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네이버를 내 명함처럼 쓸 수 있어요. 요즘엔 대부분 다 검색을 많이 하고 오잖아요.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내 이름 쳤을 때 네이버에 나온다면 그 사람들 되게 신뢰성이 커지죠. 인물 등록하면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뭐 출생, 소속, 블로그, 유튜브, 나의 경력, 작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네이버를 명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한 5,100만쯤 되는데 인물 등록된 사람이 한 140만 명쯤 된다고 해요. 인물 등록이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위 2.7%에 든다고 스스로 한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뭐 책 낸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1%가 되는 거죠. 자, 인물 등재 기준 나와 있죠. 뭐 이용자들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서 많이 찾는 사람들을 등록한다. 내용들은 프로필, 사진, 소속, 경력, 학력, 작품 등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사실 책을 안 내도 다 인물 등록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책을 내면은 더 바로 되는 거죠. 꼭 책이 없더라도 어떤 개인 사업자분들, 교사분들, 사회복지사, 담당사, 컨설팅 등 기타 전문인들 다양한 직업들이 인물 등록으로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책을 내고 작가로 인물 등록을 다 하셨네요. 오른쪽에 우리 조은하 대표님도 처음에 했을 때 있네. 작가로 해놓으셨네, 옛날에. 자, 네이버 인물 등록은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뭐 항목들 많지만 내가 올리고 싶은 내용만 넣으면 됩니다. 뭐 나이, 출생기 이런 것들 내가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수시로 어떤 수정과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저는 지금 작가랑 출판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직업을 넣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책 내신 분들은 작가로 하나 넣고 또 한 개는 여러분의 직업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사업자나 자격증 가지고 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네이버에 내 이름을 쳤을 때 등록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나 혼자만 단독으로 딱 나오는 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막 이름이 많으면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블로그를 치면 저 앞으로 올라가요. 저도
지금 네이버에 우경화로 등록된 사람이 4명이었었는데, 저도 제가 처음 할 때는 제일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앞에 제일 크게 나오잖아요. 이 세 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뭐 탤런트, 외무 공무원, 야구 감독님인데 지금은 제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죠. 뭐 네이버 어쨌든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을 앞으로 올려주더라고요.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등록하고 수정도 되게 편하게 돼 있고 다 메일을 다 보내줍니다. 수정 접수되면은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어쨌든 ISBN 책을 한 권만 내고 공저든 다 작가 등록이 다 가능합니다. 자, 뭐 방법들은 유튜브 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런 절차에 따라서 등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책이 낸 사람들은 그렇게 책이 우리가 판매된 그런 URL 주소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물 등록을 하면은 보통 한 3일 정도 이렇게 안에 다 승인을 잘 내주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났고요. 이거는 뭐 내 책 내가 홍보하는 건데요. 뭐 전자책이든 어째 책에 나오면은 우리가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이런 SNS 있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책에 나왔다고 이렇게 표지랑 내용 올려서 판매 링크를 걸어서 책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또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서평 이벤트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쓴 책을 무료로 줄 테니 후기 써주세요. 이런 방법들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뭐 이런 플랫폼들, 오픈방들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책 내용으로 강의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유통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 바로 블로그 통해서 PDF 바로 팔아냅니다. 책 제목 넣어놓고 가격 넣어놓고 바로 이거를 계좌번호 받고 메일로 바로 판매해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어떤 블로그에 후기를 받을 수도 있고 어차피 전자책은 PDF 내 거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분들은 선물로 막 나눠줘도 괜찮고요. 카톡 파일로 해서. 또 뭐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강의 끝나고 블로그 후기 쓰신 분들에게 선물로 줘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의 책을 또 홍보하고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자, 양이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한 면도 있네요. 자, 이제 메시지입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드리려고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정말 이 남이 써놓은 책 100권 보는 것보다 내가 쓰는 한 권의 책이 훨씬 더 강력하고요. 이제 강력하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제 소리 속에서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메시지인데요. 정말 우리의 경험은 이 세상의 빛이 될 거고요. 이 시간을 유한하죠. 우리에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들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고요. 자, 오늘 뭐 죽는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정말 죽는 게 현실이죠. 우리 언젠간 다 죽는데 죽기 전 여러분들은 우리 후세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이미 그동안 많이 망설였잖아요. 언제나 이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고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계속 꿈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어떤 이야기는 책이 되고 영화가 되고 이 후수의 길이 남을 전설이 되겠죠.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모두 함께 전설이 됩시다. 되시겠습니까? 자, 정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유한합니다. 뭐 우리의 미래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내 와이프도 갑자기 길 가다가 뇌졸중가 한번 쓰러졌는데 정말 사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나 무엇 시작하기에 언제 좋은 때는 언젠가 여러분 5년 뒤인가요? 10년 뒤인가요? 내가 5년 뒤에 살았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 하나 갖고 왔는데, 조한 대표님 말씀 갖고 왔는데, 실행력이 좋아지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실행을 못하는 이유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옛날에 다 제 얘기했어요. 낮은 자존감이 되게 작용을 많이 하죠. 낮은 자신감, 그리고 또 지나친 타인의 의식,
아유,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리고 어쨌든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 어떤 또 내가 또 뭐 잘못되고 실패하고 안 된 거에 대한 두려움, 그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아이고, 쟤봐 저거 한다, 이런 것들, 또 낮은 자기 이해,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것들, 그리고 시간이 많을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 우리가 실행을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죠. 그래서 높이는 많은 방법들인데요.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계속 귀한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믿음을 주는 것들 필요하고요. 또 너무 타인의 의식을 많이 하지 않는 것들, 그죠? 우리 사람들 우리가 가시몬데 그 의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또 너무 완벽하게 또 잘하려는 어떤 기준치를 좀 낮추는 것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실패라고 믿는 게 아니라 다 경험이고 배움이다, 성장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실패가 두렵지 않죠. 그리고 또 이 실행력 좋은 사람 가까이 하는 것들 필요하고, 뭐 사람들이 실행을 못하는 거 하나가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면은 그거를 하는 거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겠죠. 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면 내가 그걸 못했을 때 후회할 자신이 없으면 괜찮은 후회할 자신이 있으면은 해야겠죠. 정말 죽을 때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어떤 피눈물을 안 흘리려면은 해야겠죠. 예, 정말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유한합니다. 내가 후회할 것 같으면은 안 하면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같으면은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실행력이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음, 공감 되시나요? 그래요. 뭐, 아무튼 오늘 뭐 강의가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의 후기가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후기는 뭐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내가 배우고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블로그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께는 전자책, 뭐 제가 느끼기엔 한 1,000만 원의 가치를 담았습니다. 세 권 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들었으니까 실천을 해야겠죠.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가 하는 뭐 프로젝트가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뭐 공동저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는 이제 15인 공저 같은 경우 7장 쓰고 책 50권 드리는 건데요. 뭐 11편 사자 직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집 중에 있고요. 또 12편의 주행은 여행입니다. 삶은 여행이니까 우리의 인생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이런 두 편의 작업이 모집 중에 있고, 또 오인공저는 마침 주제가 또 보험이에요. 이제 보험보다 진심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분이 A4 25페이지씩 써서 5분이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전자책 출판 개입 코칭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만든 게 호텔 캠프에서 책쓰 캠프에서 이제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또 도서관에서 수업 듣고 2박 3일 동안 책 쓰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나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났네요. 어떻게 오늘 제 이야기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설레이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쓸 때이죠. 더 이상 이제 부족하다는 말은 여러분 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좀 1시간 반이 다 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드릴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 우경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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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편하게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녹화 좀 중단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